그 무서움은 공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손흥민의 킬패스나 폭발적인 질주를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알바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VIP석에 앉아있던 저는 그가 공을 만지기 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스캐닝, 공간 탐색 기술입니다. 알바는 손흥민의 생체역학적 디테일을 해부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90분 내내 손흥민의 고개는 마치 레이더 기지처럼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는 공이 패스하는 선수의 발을 떠나기도 전에 동료들의 위치, 상대 수비수와의 거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뇌에 입력합니다. 골문을 등지고 버티며 공을 기다리는 습관을 가진 흔한 MLS 공격수들과 달리 손흥민은 항상 열린 자세로 공을 받습니다. 그는 첫 터치 순간부터 골반을 열고 몸의 축을 상대 골문 쪽으로 곧장 향하게 만듭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15년 동안 뼈가 부서져라 뛰어본 수비수의 입장에서 저는 이 잔인한 진실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3초 전부터 당신이 오는 것을 보았고 언제든 전력 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향해 태클을 날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는 마치 모든 위험 요소를 멸균해버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축구 지능입니다. 공포를 조종하다. 이타심의 마스터 분석을 이어가며 알바는 자신의 절친인 리오넬 메시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LAFC 주장의 극도로 이질적이고 뛰어난 축구 지능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심리 조종 예술의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친구 런은 마법 같은 두 발과 경이로운 밸런스 유지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포위망을 무너뜨리는 천재입니다. 알바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행동 심리학으로 포위망을 풀어냅니다. 그날 인터 마이애미의 모든 수비수들은 손흥민 존, 즉 그가 치명적인 곡선을 그려낼 수 있는 페널티 박스 왼쪽 외곽 구역에 극심한 강박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바는 손흥민의 플레이에 담긴 냉혹함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리내린 명성과 공포심 자체를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슈팅을 때릴 것처럼 어깨를 낮추고 다리를 들어 올리자 마이애미의 수비 시스템 전체가 패닉에 빠져 그를 향해 쏠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발등을 가볍게 다듬며 모두를 바보로 만드는 완벽한 킬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는 그 시각적 함정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팔아넘겼습니다. 골든부츠 득점왕을 수상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가 골에 대한 탐욕을 기꺼이 버리고 이타적인 플레이메이커로 돌변한다는 것은 MLS 축구계가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상대의 양보, 이타심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비 시스템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뼈아픈 모욕입니다. 88분의 분노 해독. 정복자의 순수한 사랑, 감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조르디 알바는 88분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에 의해 교체될 때 불만을 표출하며 물병을 집어던진 손흥민을 향한 소셜미디어의 비난 폭풍에 맞서 그를 직접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가짜 전문가들과 관중들이 교체될 때 얼굴을 찌푸렸다는 이유로 손흥민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오만함이나 스타병이라고 부르죠. 알바는 대중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경멸하며 적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들은 최상위 축구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라커룸에서의 경험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저는 레오, 사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함께 뛰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은 경기가 단 1분 남았더라도 피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분노는 감독이나 교체되어 들어간 어린 동료를 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원초적인 사랑, 그리고 극단적일 정도의 축구 중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몰입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공이 발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폐에 산소가 가득 차오르며 상대 골망을 찢어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테크니컬 에어리어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미국 관중들과 언론은 운이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34세의 나이에도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엄청난 연금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대신 막 데뷔한 18세 소년처럼 미친 듯이 뛰고 싶어 갈망합니다. 그 분노야말로 이 리그의 보물입니다. 터널 속에 숨겨둔 유니폼, 완전한 위대함. 조르디 알바의 글에서 가장 뭉클하고 절정에 달하는 부분은 그가 경기 후 터널 구역에서 직접 목격한 하나의 디테일입니다. 그는 인터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이 겪은 혼란과 교착 상태를 손흥민의 고요함과 인격적 품격에 비교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린 후 나의 런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알바가 씁쓸하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 완벽한 패배를 삼킬 수 없어 터널로 빠르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당시 인터 마이애미 주변의 모든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긴장되며 숨 막힐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그 시끄러운 혼돈 속에서 저 같은 늙은이를 진심으로 울컥하게 만든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곧바로 축하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터널의 어두운 구석에 가만히 서서 인내심 있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LAFC의 트레이닝 재킷을 입고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려 잠근 것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입고 있는 땀에 젖은 경기용 유니폼을 숨겨서 그 어떤 카메라나 다른 슈퍼스타들이 와서 그 유니폼을 달라고 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바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마이애미의 무명 센터백 막시밀리아노 팔코니였습니다. 90분 내내 자신에게 혹사당했던 바로 그 선수 말입니다. 팔콘이 풀 죽은 채 걸어오자 손흥민이 먼저 다가가 재킷 지퍼를 내리고 경기용 유니폼을 벗어 이 어린 수비수의 손에 직접 쥐어 주었습니다. 그는 팔콘을 껴안으며 방금 패배를 맛본 이의 커리어를 위해 가장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조르디 알바가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눈부신 조명 아래 피치 위에서는 내 친구들의 팀을 무자비하고 냉혹하게 끝장냈지만 터널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는 갈기갈기 찢긴 그들의 자존심을 너무나도 다정하고 세심하게 꿰매어 주었습니다. 압도적인 재능으로 승리하고 고결한 인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다니 MLS는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영원한 아이콘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조르디 알바의 마르카 기고문은 유럽과 북미 축구계에 강력한 공감의 물결을 일으키며 모든 부정적인 여론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카를레스 푸yor, 전 바르셀로나 주장. 알바의 글을 공유하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조르디의 말이 맞다. 축구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다. 쓰러진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당신의 유산 레거시를 결정한다. 손흥민은 유럽의 킬러 본능과 아시아 문화의 깊은 겸손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정체다. 조나단 윌슨, 전술 분석가 슬래시 인버팅 더 피라미드 저자. 알바의 글은 손흥민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짚어냈다. 그의 스캐닝과 바디 쉐이프 기술은 모든 축구 아카데미의 모범 교재다. 바르셀로나와 마이애미의 사람인 알바가 모자를 벗고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손흥민의 정복력에 경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조르디 알바의 필력과 공감을 통해 손흥민의 분노를 둘러싼 표면적인 논란은 벗겨지고 그 자리를 초월적인 축구 지능과 위대한 인격에 대한 찬사가 채웠습니다. 알바는 세상이 이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위대함은 경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가장 조용한 행동 속에서도 반짝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페인 전설의 이 글은 엘 클라시코 이후에 모든 소음을 공식적으로 끝맺었습니다. 알바의 평가는 손흥민의 가슴에 달아준